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셋입니다. 저도 한번 인트로에 어그로 한번 끌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한 가지 목표에 참 집중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진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핸드폰에 쏟아지는 광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SNS,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역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지만 전혀 생산성이 없어서 안 그래도 부족한 머리카락 쥐어 뜯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리도 목표에 집중하기 어려울까요? 잠시 고백하자면 저도 최근 검사에서 성인 ADHD 소견이 좀 발견되었거든요. 살짝 충격이었어요. 이게 요즘엔 꽤나 흔한 질환이라고 해도 분명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요, 책상 위에 앉아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데 그 시간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합니다. 좌절감을 느껴요.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자존감에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죠. 더 큰 문제는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학습된 패배감이 깊은 무의식에 뿌리 내려요. 나란 인간은 정말 안 되나 보다. 모두 제가 실제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목표를 이룬 부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집중력을 타고났을까요?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막 들어올리면서 요 녀석 집중력 타고난 거 보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저세상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집중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4가지 방법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딴짓 관리하기. 세계적 베스트셀러 초집중의 저자 니르 이알은 책에서 정의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짓은 본짓, 그리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짓은 딴짓. 예를 들어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행위는 뭘까요? 당연히 본짓입니다. 그 본짓에 반하는 행위는 모두 딴짓이에요.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성공까지 나아가려면 우리의 일과를 본짓들로만 채워야 하는데 잘 안 되죠. 재미있는 게 주변에 너무 많아. 저자가 말하길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딴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저자는 이로 인해 우리가 꿈꾸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요. 자, 대체 인간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음에도 왜 책상에 앉아 딴짓, 딴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바로 불편해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불편할까요? 가장 큰 이유, 흥미가 없거든요. 우리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딴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본짓을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기꺼이 딴짓을 하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딴짓을 하지 않고 본짓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저자는 딴짓에 선행하는 감정을 파악하고 계기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딴짓을 하게 되었으면요, 딴짓을 한 이후에 어떤 감정이 들어서 딴짓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본짓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겁니다. 저는 나아가서 딴짓 노트란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집중하는데 진짜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재 영상을 편집하다가 딴짓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딴짓을 했는지 싹 다 기록해본 거죠. 정말 산만하고 대중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것부터 이메일 체크하고 간식 먹기, 고양이 밥 주기, 멍 때리기, 쿠팡에서 우유 시키기, 무슨 벵갈 고무나무 가지치는 방법 검색, 지구 온난화 검색, 무슨 오트밀의 효능 검색 등등. 여러분, 이거 성공하고 관련이 있나요? 1도 없어요. 제 본직과는 진짜 거리가 먼 딴짓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어느 것도 제 목표 달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는요, 스스로가 딴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딴짓을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지만 이렇게 노트를 적다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불편이 마음속에 생겨나 본짓에서 도피하려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인 본짓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영상을 잠깐 멈출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쉽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간 목표는 무엇인가요? 월간 목표, 주간 목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다신 돌아오지 않는 오늘 하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쉽게 답변 가능하신가요? 혹시 우리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진 않나요? 내가 그것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루겠다는 데드라인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 전에 목표란 것은 설정이 되어 있나요? 목표조차 없다고요?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란 거 이번에 세우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목표가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불분명한 목표보다 불확실한 목표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전격 꼴찌에서 도쿄대에 입학한 일본판 공부의 신 니시오카 이세이는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에서 말합니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집중의 힘은 강해진다.
다시 한번 목표가 뚜렷할수록 집중의 힘은 강해진다.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도쿄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100명을 뽑아다가 대체 이 녀석들이 어떻게 초집중하는지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날고긴다는 도쿄대 학생 중에서도요 상위 10%의 학생들의 집중 방법을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초집중 3단계라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목표의 명확화, 동기의 지속, 그리고 점검. 첫 번째 단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룰지, 어떤 것을 향해 몸을 기울여 다가갈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진부한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저도 포함되고요.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 돈을 얼마 벌겠다는 결코 명확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흐지부지 되겠지요. 명확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명확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몇 월 언제까지 어떤 툴을 어떻게 사용해 얼마의 수익을 어디 은행, 어느 지점, 어떤 계좌에 때려 넣겠다라고 명확하게 목표를 정한다면 우리의 집중력은 뚫을 거예요. 단단한 바위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목표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집중하는 힘은 강해집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 잘라내기. 저자는 말합니다. 집중의 본질은 잘라내는 것이라고요. 집중의 본래 모습은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정의해요. 그 한 가지 일과 관련 없는 일들은 모두 잘라내고 쳐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제 유학 시절 썰 좀 풀어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18년 전 요간입니다. 저는 당시 대형 레스토랑에서 창고 관리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식자재를 발주하고요, 재고를 관리하는 쉬운 업무였습니다. 그 당시 그 레스토랑은요 엄청난 규모에 비해 만년 적자를 못 벗어나는 신세였어요. 축구로 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곳이었어요. 이상하게 적자야. 더 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요 총괄 매니저가 새로 영입되던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 60대 뚱뚱한 백인 남성이었죠. 뭐랄까 약간 그 KFC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어요. 이 할아버지, 아니 그 매니저는요 첫 출근을 하자마자 레스토랑의 모든 영업을 중단시킵니다. 네, 손님이 와도 안 받아 문 잠그고 돌려보냈어요. 적자인 걸 알면서도요. 모든 직원이 해피하죠. 일을 안 하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많은 직원들에게 퇴사를 통보합니다. 살벌했어요. 여튼 이분이 다음날 오전 저를 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요청하죠. 제 책상 위에 올려진 모든 것을 치워주세요. 그의 요청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정리가 끝나자 그 매니저는 빈 책상 위에 자그마한 관우 조각상 하나를 올려둡니다. 그리고 곧장 퇴근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칼퇴하고 싶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조각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행동이 너무 궁금했거든. 그 다음날 말단, 비정규직 완전 미생이었던 제가 용기 내서 이 행동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답합니다. 저는 목적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콴처럼 전부 베어버릴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삼국지에서 관우가 유비를 찾아 떠나는 길에 그 길목을 가로막는 조조의 부하 6명을 베어버린 일화가 있어요. 자, 그로부터 한 달 뒤 레스토랑에 어떤 일이 벌어질게요? 네, 고정 인건비는 줄고 매출은 평균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는 향상되고 고객의 만족도는 그 이상 올라가고요. 이 놀라운 현상을 제 눈으로 지켜보고 저는 진짜로 확신했어요. 목표가 정말 치명적으로 뚜렷한 사람은 정말로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구나. 선택과 집중만으로 바위를 뚫어버리는구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잘라낼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한 추월 차선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데드라인 이펙트의 저자는 책에서 말합니다. 목표에 있어 데드라인을 설정할 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준다고 말이죠. 이에 근거로 행동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하죠. 학생들에게 긴 설문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설문에 응답을 해주면 $5를 주는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좀 귀찮긴 해도 응답만 해주면 되니까 학생들이 막 지원했어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요. 실험자들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에게만 반드시 5일 안에 응답지를 줘야 한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데드라인이 있었던 그룹은 60%가 응답지를 제출해 $5를 받았으나 데드라인이 없었던 그룹은 겨우 25%만이 설문지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벼락치기. 마치 게임 속 마법의 물약처럼 민첩성과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죠. 이걸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이라면 먼저 바디 프로필 촬영을 예약하는 것도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데드라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마감일을 설정한 순간부터요, 우리의 일은 해내고자 하는 미션이자 퀘스트가 됩니다. 홈쇼핑의 타임세일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죠. 맨날 마감 직전이라고 막 빨리 전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먹혀.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 3권의 책에서 4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집중력을 높이는 4가지 핵심 전략. 첫 번째, 딴짓을 기록하고 통제하라. 두 번째, 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 세 번째, 방해 요소를 잘라내라. 네 번째,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저는요, 이 채널에서 성공을 꿈꾸는 시청자분들께 구체적이지 않은 어설픈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잘못된 잠재의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것은 성공 포르노가 아닌 오직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각자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평범하였으나 끝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요, 마음을 치료하는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처방전 바로 나왔으니까 내일 약 받으러 오세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마셋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0.1cm만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